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우리 역사 속에서 반짝이는 희망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공감복지 최정학의 희망날개 이야기, 오늘도 희망날개 네트워크 대표이신 최정학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진천으로 가봤어요. 예. 그리고 이상설 선생님을 만나봤는데 정말 이상설 선생님의 일대기를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게요. 네네. 지난주에 다 한 것도 아니고 네네. 1907년, 8년 그 정도까지 했죠. 네. 그러니까 이상철 선생님 30대 40이 안 됐을 나이까지 근데 진행을 진짜 했던 것 같아요. 동해번쩍 서해번쩍이었어요. 제가 이 연표를 보니까 1년 단위로 막 엄청나게 외국에도 가셨다가 막 이러신 거 보니까 엄청난 활동량을 정말 보이고 계시죠. 대단하신 분이시다. 네. 자, 그 오늘은 우리 역사를 이어서 우리 독립운동사를 관통하는 중요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네네. 마치 안창호 선생 혹은 김구 선생 또 신채호나 이회영 선생 이런 분들처럼 정말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분. 예. 네. 자, 오늘도 그러면은 이상서 선생님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제 못 들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앞부분에 우리 이상서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고 갈까요? 네, 연대기로 그래도 이어지면 사진 좋을 것 보면서 같아요. 가죠. 네네, 사진. 네. 자, 제가 지난주에 진천 얘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진천이 참 살기 좋은 곳이고 미호강이라고 하는 아주 큰 강이 여러 지류들을 네네. 품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합해서 금강으로 남쪽으로 내려가요, 물줄기가. 네네. 그리고 진천의 북쪽에는 한남 금북정맥이 있고 서쪽에는 금북정맥이 지나가고요. 동쪽에는 한남 금북정맥이 그 북진하는 그런 또 한남 금북정맥이 있고 그래서 그런 산줄기들에서 나오는 또 물줄기들이 결국은 미호강으로 모이면서 이 물줄기가 청주로 내려가서 그 네. 청주를 지나서 세종을 지나서 이게 이제 그 공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해 바다로 흘러가는 그 금강의 가장 큰 지류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도 큰 분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넓은 평야지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쌀도 많이 나고 물산이 풍성하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진천이 최고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의 고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저는 기억나는 게 지난주에 농다리도 가보시다고 예, 진천 하셨던 농다리. 것 같아요. 예. 네, 기억이 진천 납니다. 농다리와 그 주변에 네. 맛있는 게 어죽, 어죽. 매운탕 이런 네. 것들이 맛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 보니까 혹시 이상서 선생님 생가실까요? 맞습니다. 이상설 생가입니다. 네. 이상설 선생님 생가 바로 지금 눈 좋으신 분은 태극기가 보이실 거예요. 그죠? 네, 그러네요. 저 계단으로 해서 태극기가 보일 거예요. 네네. 계단으로 올라가서 네네. 태극기가 있는 광장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위에 태극기가 보이는 데가 이제 이상설 선생의 기념관이 있고요. 또 이상설 사당도 있어요. 그래서 이곳이 진천에 이제 이상설 생가 사당 기념관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진천에 어떤 바로 보아도 저 뒤에 산이 보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네네, 넓은 이제 평야지대니까. 평지를 네. 가지고 있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지금 이 사진은 그 전덕기 선생님 지금 여러 인물들이 보이죠. 네네. 그렇죠? 네. 여러 인물들이 보이는데 우리 독립운동사에 내로라 할 만한 분들이 지금 저기 다 있어요. 가장 먼저 이상철 선생이 선생님. 있고요. 그 다음이 전덕기 목사라는 분이에요. 네. 그 다음이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는 이회영 선생님이고요. 그 다음 그 오른쪽이 이회영 선생님의 막내 동생 이시영. 이시영 선생님. 그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말 지킴이 역할을 쭉 해오셨던 분이 이시영 선생이죠. 그리고 그 옆에가 이동영 선생. 이상서 선생과 함께 서전서숙을 만드셨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쭉 지켜온 분이 바로 또 이동영 선생이고요. 이동영 선생은 천안 분이세요. 그리고 그 옆에가 이준열사. 이준열사도 우리가 흔히 헤이그 특사 또 해그에서 돌아가신 분으로 유명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준열사는
법 전문가세요. 아, 법 전문가기 때문에 간 거예요. 예, 법적인 논증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준 열사가 파견되려면 그만큼 보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고 고종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저분은 우리나라 3대 근대 민족학교 제가 세 군데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네네. 예. 음. 어디? 아,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 건가요? 예. 우선 보창학교라고 있었죠. 네네.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을까요? 이동희 선생님이. 선생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부터. 예. 이동희 선생님이 네네. 만드신 학교. 그래서 강화에 그 70여 개 학교를 만드실 때 그 보창학교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전국에 170여 개 학교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동희 선생님은 보창학교 네트워크였고요. 그 다음 이제 이용익 선생님이 보성학교. 그리고 저 이준 열사가 만든 학교가 보광학교입니다. 아, 보광학교. 예, 그래서 생각나요. 삼보학교라고 그랬어요. 네. 예. 그래서 이준 열사는 법 전문가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러한 대한 환정회 이런 것도 만들었고, 그리고 민족 교육을 위해서 애쓰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차출된 거예요, 말하자면. 네. 예. 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안경 낀 분 김구 선생님이죠. 김구 선생님이시죠. 자, 네. 지금 이분들이 쭈루룩 네. 나열된 이유가 뭐겠어요? 사진이 조금 어두워가지고 김구 선생님인가 아닌가. 네, 그랬어요. 지금 저 네. 사진이 제가 그 기념관에서 찍은 찍어서 거예요. 사진. 거기가 네, 어둡잖아요. 네네. 조명이 있고 그래서 좀 어둡긴 한데 제가 저 그걸 보고 참 감사했던 게 상동학교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상동교회. 예.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산실이에요. 저 상동교회가요. 스크린턴 그 목사님이 세운 교회이기도 한데 저 전덕기 두 번째 있는 전덕기 목사님 저분이 청년회를 조직해가지고 그래서 상동 청년회라고 하는 이분들이 바로 신민회라는 걸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흥무관학교도 그 신민회에 신자를 딴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들, 그분들과 함께 우리 이 상설 선생은 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하고 함께 신교육, 신지식, 근대사상 그리고 민주공화정에 대한 그런 이제 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이제 의병투쟁이나 독립운동을 해오셨던 분들이죠. 그것이 전시관에 너무 잘 표현이 돼 있어서 네네. 감사했어요. 다음 보실까요? 자, 1906년에 야, 옛날 모습이네요. 예. 을사늑약 이후에 용정에 가서 세운 학교 이게 바로 서전서숙이죠. 저 글씨는 이상설 선생이 직접 쓰신 거예요. 아, 예. 작년 여름에도 제가 인천의 탐방단들과 함께 저 서전서숙 자리에 함께 그럼 갔던 저게 기억이 있습니다. 용정이네요. 용정. 네네. 예. 용정에 저기도 보면 넓은 벌판인데요. 저 벌판 이름이 서전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끝자락이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진 서전서숙. 여기에 이제 근대적인 이제 교육이 일어나게 되고 이상설 선생이 헤이그 특사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일본은 집요하게 이 학교를 또 탄압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전서숙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는 학교가 있으니 그게 바로 명동학교예요. 그 명동학교에서 키워진 사람이 윤동주고요. 저 명동학교를 다시 만든 사람이 김야견 선생님이죠. 김야견 선생이 저 명동학교를 이제 이 서전서숙을 이어서 명동학교를 하기 위해서 유학자인데 그냥 기독교인이 되죠. 네. 왜냐하면 근대 교육을 이어가려면 여기서 기독교 교육을 해야만 된다. 그랬더니 김야견 선생이 고민하다가 아예 자기 종교를 바꾸고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기까지 했던 그 유명한 학교가 바로 서전서숙입니다. 다음요. 자, 지난주에도 이 사진을 한번 보았고요. 제가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이유가 지금 블라디보스톡에서 보세요. 가장 동쪽이 지금 블라디보스톡이잖아요. 네네. 이분이
저기 옌지라고 쓴 곳으로 지금 화살표가 보면은 옌지라고 하는 곳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거기가 바로 용정을 말하는 거죠. 아. 용정하고 연길이 붙어 거기가 있으니까 용정이군요. 옌지가 네네. 연길을 중국 발음으로 하면 옌지거든요. 예. 저도 굉장히 춥겠네요. 그럼. 저기도 영하 20도죠. 요즘 같은 때 그러니까요. 영하 20도예요. 네. 블라디보스톡보다 비슷한 위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비슷한 추위를 가지고 네네네.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연길하고 비슷한 위도에 우리 함경북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하 20도라는 거는 저 시베리아 블라디보스톡뿐 아니라 우리나라 함경북도도 영하 20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남북 간 이렇게 길면서 기후 자체가 차이가 많이 예, 나는. 제주도는 따뜻하고 네네. 그리고 저기는 영하 20도 되고 음. 두만강가는 그렇죠. 자, 저기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줄이 빼테르부르크까지 가 있고 모스크바 뭐 여기도 가 있고 그런 다음에 헤이그로 가가지고 헤이그 특사 활동을 한 것 아니겠어요? 네. 그죠? 다음 사진 볼게요. 예, 헤이그 특사 저 사진이 저렇게 신문에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 신문에 저렇게 실렸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만국 평화회의 회의장에 들어가진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고 그러면서 대부분의 그 큰 제국주의 국가들이 일본 편을 들어줘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 있는 그 기자들, 양심 있는 편집자들이 저렇게 사실 실어준 거죠. 활동의 내용까지 그리고 일면 탑 기사 아닙니까 저게?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 우리의 어떤 독립의 정당성 그리고 일본 을사늑약의 부당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제 특종 기사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한번 가죠. 예. 자, 헤이그 특사 활동을 하는 가운데 이준 열사가 돌아가시고 저 화살표 보면 런던이라든지 뉴욕이라든지 네.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파리도 가고 또 로마, 이태리도 가고 그리고 영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그러면서 미국 가갖고는 루즈벨트 대통령을 면담 요청을 합니다. 근데 미국이 안 만나주죠. 네. 1906년에 1905년 말에 헐버트가 갔을 때도 안 만나줬죠. 왜냐하면 미국은 일본하고 러일 전쟁 이후에 을사늑약을 인정했단 말이죠. 자기네는 인정하고 그 대신 필리핀을 자기네가 다스리고 한국은 일본에게 내주는 가스라 테프트 협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 편을 드는 거죠. 예. 자, 저런 이제 화살표 그리고 다시 헤이그에 와가지고 이준 열사를 묻어주고 그래서 헤이그 가면 이준 열사의 무덤이 있어요. 물론 지금 다시 이렇게 한국에 와서 네. 안장을 했지만 네. 그런 이제 묘비도 남아 있고 그리고 헤이그 특사들이 묵었던 호텔 여관 그곳은 이제 문화재로 이렇게 지정이 돼 그래요? 있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마룻바닥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묵었던 방만 다른 데는 이제 리모델링이 됐는데 예, 그래서 헤이그 가면은 이제 기념관이 그 건물이 기념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사진 보실게요. 다음. 예. 자, 이건 이제 미국에서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전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준 열사를 묻고 나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1908년에 여기서도 잠시 머문 게 아니라 상당한 활동을 해요. 자, 처음엔 루즈벨트를 만나러 갔던 거잖아요. 1907년에 루즈벨트를 만나러 갔다가 못 만나고 하지만 미국에서 가능성을 본 거예요. 교포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네. 교포 사회가 독립운동의 어떤 의지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됐고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리고 또 건강한 그런 이제 대중적인 조직들을 하나로 모아서 국민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이 형성해 놓은 그런 이제 분위기 그러한 이제 분위기 안에서 저 시기에 안창호 선생은 한국으로 와가지고 신민회를 만들고 있어. 네. 그리고 이상설 선생은 이곳에 와서 안창호 선생이 해놓은 작업을 통합 작업을
다니면서 연설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을사늑약 이후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서야 된다. 여러분들이 직접 총 들고 건너가지 못하면 후원금이라도 내라. 그래서 독립운동에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인 국민회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를 만들어 놓고 이제 또 움직이게 됩니다. 다음 보실까요? 이 사진 보시면 이상서 선생이 오른쪽에서 세 번째죠. 그러니까 앞에 앉은 열에서는 두 번째고요. 네, 네. 이상서 선생이 이게 미국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미국의 대한인 국민회를 조직하면서 그 지도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1909년에 중국으로 와가지고요. 지금 저 지도가 그림 지도 아닙니까? 그림 지도. 네. 그런데 빨간색 동그라미가 5개가 있는데요. 저게 다 기차역이에요. 아, 가장 밑에 있는 게 어디냐면요. 블라디보스톡이에요. 네. 두 번째 철도 2개가 만나는 지점이 있죠. 저게 지금 니콜리스크라고 돼 있죠. 오늘날의 우스리스크거든요. 저 철도가 오른쪽으로 쭉 가면 저게 시베리아 횡단 철도예요. 야, 그 영화 속에나 보던. 예, 그리고 네. 왼쪽으로 네. 쭉 하얼빈으로 가는 기찻길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렇게 만주를 필요로 했던 이유가 뭐냐하면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요. 하바롭스크루에서 북쪽으로 쭉 가면은 저 블라디보스톡에서 하바롭스크까지 거의 뭐 10시간을 가요. 기차 타고. 네. 그 정도로 먼 길이에요. 쭉 올라가서 다시 서쪽으로 쭉 가야 되는데 지금 전 우스리스크에서 서북쪽으로 향하게 되면 하얼빈을 거쳐 가지고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중간에서 픽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될 수 네, 있는 연결이 거예요. 돼 예, 예.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동청철도라는 말이 그래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블라디보스톡까지 가장 빠르게 오는 코스. 그게 바로 하얼빈을 거쳐서 이렇게 우스리스크로 오는 길인데 동그라미가 이제 그 위에 또 몇 개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저 위에 저게 뭐냐면 한흥동이라는 데요. 왼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오른쪽에 맨 위에. 아, 오른쪽 메뉴. 맨 위에. 네, 네. 저희가 밀산 한흥동이라는 아. 데요. 뭐를 하려고 한 거냐면 이상철 선생이 무장기지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서간도에는 신흥무관학교가 만들어지고 북간도 저 북쪽에는 이상철 선생에 의해서 무관학교가 만들어지면서 저 자리에 일본이 범접할 수 없는 곳에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북간도에 용정이나 이런 데는 서전서숙을 해봤는데 자기가 해외 특사 갔을 때 깨지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더 안전한 곳으로 저 위에서 농사의 터전도 만들면서 그러면서 무장기지도 건설하려고 했던 그런 이상설 선생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저걸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돈이 있어야 되잖아. 바로 미국 사람들을 미국의 교포들을 모아가지고 국민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모은 돈들을 독립투쟁에 쓸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조직해 놓고 본인은 다시 중국으로 왔던 거예요. 중국에 와서 저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라를 뺏겼잖아. 그래서 다음 한번 사진 볼게요. 다시 이제 요 그림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1909년에 한흥동 무장기지라고 두 번째 밑에 1909년 보이시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흥동 무장기지. 1907년에 헤이그 특사활동, 8년에 교포사회 결속, 국민의 결성, 1909년에 한흥동 무장기지 건설. 그런데 1910년에 보면 13도 의군하고 성명회 사건이 있잖아요. 자, 13도 의군과 성명회 사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나라를 뺏긴 거예요. 나라를 뺏기기 전에 13도 의군이 조직되는데 13도 의군 직전에 있었던 일이 안중근 장군이 죽어요. 그래서 안중근의 그 핏값을 우리가 정말 헛되이 하지 말자 하면서 전체 우리나라의 모든 의병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뭉치고 유인석 장군을 도총재로 높이고
그 전체에 조각을 하는데 이상설이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라를 뺏겼죠. 나라를 뺏으면서 일본이 러시아에게 13도 의군을 해체하도록 그렇게 해서 13도 의군이 해체됐는데 한일합병은 잘못된 거라고 8천 명 이상이 성명을 같이 해가지고 성명의 사건이 발생해요. 사진 한번 볼까요? 다음 사진. 이게 바로 성명의 취지서예요. 네. 이 성명의 취지서에 도총재 이제 유인석을 대표로 놓고 8천 명 이상이 서명을 다 해가지고 저거를 전 세계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가만 안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탄압을 하게 돼가지고 40명 이상이 구속이 되고 그리고 이상철 선생은 추방 당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니콜스크 그러니까 네. 우스리스크 쪽으로 추방당했다가 네, 네. 다시 블라디보스톡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앞에 사진으로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블라디보스톡으로 와가지고 하는 일이 권업회 결성이죠. 자, 권업회 하면은 최재형 선생님 생각나잖아요. 최재형 선생님이 회장, 그 다음에 부회장님이 네. 누구냐면 홍범도. 네. 그러니까 최재형, 홍범도가 회장, 부회장으로 있는 이 권업회에서 권업회 의장으로 본인은 의장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서도 러시아에서도 이 상설 선생이 상당한 지도력을 가자마자 이렇게 발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러시아에 계신 분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분을. 그리고 권업신문을 발간하는데 권업신문을 이제 신채호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주필이고 그랬었거든요. 신채호 선생이 이제 다시 북경이나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때 이상설 선생이 또 주필을 맡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1914년에 대한민국 광복군 정부를 이제 또 만들게 되고 정통령의 이상설, 부통령의 이동희. 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상설 선생님한테 크게 감동받아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큰 획을 그은 분이 바로 이동희 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동희 선생이 그 중국에 있었다가 이쪽 이제 그 연해주로 와가지고 또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준 분이 물론 이 연해주 일대에서 워낙 이동희 선생에 대한 존경심도 있었지만 이상설 선생이 또 콜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이동희 선생이 1913년에 와서 쫙 연설을 하고 다니까 이 권업회 조직이 이제 지부가 9개로 늘어나는 거예요. 4개 있었던 권업회의 지부가 이동희가 오면서 9개로 늘어나. 그러면서 이동희와 이상설이 힘을 합쳐서 대한광복군 정부, 그러니까 최초의 망명 정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광복군 정부잖아요. 군사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한광복군 정부가 대전자령이라는 곳에 대전학교를 만들고 라자구 사관학교 이런 거를 돕고 이랬는데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러시아하고 일본이 같은 편이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러시아가 대한광복군 정부와 권업회를 해산시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상철 선생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신규식이라든지 박은식 선생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신한혁명당이라는 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당수를 누구로 했냐면 고종을 세워. 그래서 입헌군주제.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입헌군주제의 개념을 했던 것은 그 시기가 중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이 막 이제 이렇게 황제 시대가 아직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연합하기 위해서 고종을 활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고종을 망명을 시키려고 했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설이 고종 망명을 1911년에 한번 하려다가 실패했고 1915년에 이렇게 또 하려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한혁명당이 또 이렇게 사그라들고 나중에는 이제 저게 신한 청년단으로 이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6년에 병안으로 다시 러시아로 와서 하바롭스크에서 요양을 하다가 1917년에 돌아가시죠. 네. 근데 이분이 내가 죽으면 나라도 뺏겼는데 어디 내가 묻힐 데가 있겠느냐. 묻힐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 뼈를
화장을 해가지고 뼈를 갈아가지고 이 뼈가루를 수입헌이라는 강이 있어요. 수입훈 강. 그래서 수분하라고 하는데 저건 이제 라지돌로의 강이라고도 해요. 저 강에다 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뿌리게 돼요. 그래서 이상철 선생은 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2001년에 수입헌 앞에 유허비가 건립됐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볼게요. 이게 바로 아까 이제 그 성명의 취지서였고 이게 바로 권업신문이잖아요. 그런데 저 권업신문 초창기 권업신문이에요. 근데 권업신문에 보면 안중근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권업신문이 권업회가 그 비즈니스 조직처럼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독립운동가를 키우고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학교를 만들어서 독립운동가를 키웠던 그런 이제 단체인데 신문에 계속 우리 민족의 중요한 어떤 항일 투사들 이런 사람들을 소개를 하면서 사람들 마음에 어떤 독립투쟁의 마음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음 보실까요? 자, 여기는요 유허비예요. 저기가 수입헌 하, 네. 즉 이제 그러니까 중국 한문으로 쓰면 수분하라고 쓰고 중국 발음으로는 수입헌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 말로는 라지돌로의 강이거든요. 강 앞에 강을 내려다보는 곳에 저 유허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뼈를 갈아서 저 강에 뿌려주면 저 강물이 동해로 흘러가잖아요. 동해로 흘러가서 저쪽에 이제 물들이 5대양 6대주로 이제 돌 텐데 그러다 보면 우리 한반도에도 다가가서 독립투쟁의 어떤 기운이 되겠다. 그래서 저기 이제 유허비가 세워졌고 저 자리는 저 사진은 한 코로나 직전에 네. 제가 그 어린이 청소년들하고 함께 가서 저기서 이제 묵념하고 또 수부나 수입헌나 거기도 이제 함께 보고 발해 유적지라든지 최재형 생가 이런 데 탐방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이상설 기념관에서 나오다 보면 저런 이제 지금 서운 승격 서명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하죠? 지금 이상설 선생이 1917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까지 저분이 이뤄놓은 업적 또 저분의 발자취를 보면 정말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대부라는 말이 네. 예, 틀리지 않죠.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저분이 살아계셨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에 만들어졌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당연히 저분은 대통령이 될 뿐이었어요. 왜냐? 한국에서도 그랬고 만주에서도 서전서숙을 만들면서 씨를 뿌렸고 연해주에서도 그렇고 이분은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면서 독립운동의 방향으로 교포들을 이끈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어디에 있건 이상설을 다 알아요. 그리고 그들이 기억하는 이상설은 끊임없이 싸우고 교육하고 조직하고 움직이고 그랬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분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서운의 1등급이 대한민국장이거든요. 그 이승만, 김구 이런 분들은 대한민국장인데 이분은 이렇게 해왔는데 대통령장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이동영 선생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동영 선생은 충청남도인데 범도민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고 이상설 선생은 충청북도죠. 네. 예, 범도민 서명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인을 하고 왔습니다. 네. 예. 자, 이상설 선생님 연 2주에 걸쳐서 예. 이상설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를 너무 많이 그리고 제가 네. 다 못한 얘기도 네. 많습니다. 예. 네. 그만큼 엄청나신 분이고 네, 네. 이분의 이런 기념관이 만들어진 것도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네. 그 연해주를 갑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네, 네. 연해주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서 이상설 선생 유허비 또 13도 의군이 조직됐던 곳
성명회가 결성됐던 곳, 또 서전서숙 이런 데를 다 또 들렸다 올 네. 겁니다. 그러면 다녀오셔서 또 더 좋은 이야기들,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오늘 끝곡으로 소라소라 푸르른 소라를 우리 또 최정화 선생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안치환의 목소리로 소라소라 푸르른 소라 들려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까 이상설 생가에 보면 소나무, 푸른 소나무가 있었고 네. 이상설 선생님이 비록 돌아가셨지만 영원한 우리 민족의 소나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를 신청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정화 선생님과 인사 나누면서 저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